미국 유명 경제 주간지 회사에서 정기 구독자를 모집하는 거예요. 정기 구독자를 모집하는데 온라인판만 구독을 하면 $59 내시면 되고요. 오프라인, 이제 인쇄물로 보시면 $125. 그런데 온라인판과 오프라인, 인쇄물을 같이 구독하시면 $125. 설마니 여기서 B를 선택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렇죠? 네. 아마도 A 선택하시거나 C 선택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갔을 겁니다. 재밌는 건 이 연구를 MIT라는 세계 최고 명문의 대학생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친구들도 바보는 아니니까 B를 선택한, 가운데 옵션을 선택한 사람들은 없죠. 16%가 A, 84%가 C, 세 번째. 네. 근데 아무도 선택 안 할 이 B라는 선택지를 근데 왜 만들어 놓은 걸까요? 네. 그래서 선택지를 없애봅니다. 어유 재밌네. 네. 이 두 가지 선택지만 놓고 보면 사람들이 과연 세 가지 놓고 봤을 때처럼 16, 84로 나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만 놓고 보면 A 선택을 한 사람들이 68%, 그리고 C는 32%. 우와.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C가 좋지만 A로 가려는 사람들을 C로 가기 위해서 미끼가 중간에 마중물 같은 게 필요했던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A와 C만 있으면 대부분 저렴한 걸 선택을 하니까요. 그래서 의미 없어 보이고 심지어 열등하기까지만 한 이런 B를 집어넣으면서.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요. 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이 미끼에 당했던 경우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저 질문 있는데 제가 자주 사용하는 어플들 중에 2만 원이나 3만 원 이상 사면 무료 배송이라고 하는데 꼭 5만 원 이상 사면은 5천 원 쿠폰, 7천 원 쿠폰 이런 걸 줘요. 그럼 꾸역꾸역 사서 꼭 5만 원을 채우거든요. 그런 것도 미끼인가요? 당연히 믿기죠. 대부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살 거를 미리 정해놓고 적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쇼핑에 할 리스트를 적어놓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들어간 분과 이걸 적지 않고 손에 적어놓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은 확연히 밀리는 것에 차이가 나요. 네, 차이가 나요. 더 중요한 건 심지어 이런 연구도 있어요. 좀 두꺼운 종이에 적어야 돼. 네. 그럼 좀 무게감이 느껴지는 종이잖아. 네, 그런 곳에도 영향을 받아요, 사람들이. 네. 실제로 어떤 분의 인사서류를 딱 검토를 하는데 인사서류를 막 적으면 비닐폴더 팔락거리는 거 이런 데다 올려놓고 본 사람과 무거운 나무판 위에 올려놓고 본 사람이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 분들이 참 신중한 사람이구나. 무게감이 있는데 느끼는 건 지 손이 무게를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결심을 하면 적어서 지갑에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내가 살 거를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좀 가벼운 종이에 적는 게 아니라 진짜 빳빳한 종이에 딱 해가지고 심지어 가슴에 품고 딱 하잖아요. 그러면 신중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물질처럼 정해버리시는 거죠. 게다가 또 무료 체험도 얼마나 많이 그쵸? 누구나 30일 사용하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포기하세요. 이런 거. 구독권, 무료 체험 행사 정말 많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다 보면 심리학에서 그 유명한 소유효과, 보유효과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제 그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여기 계신 분들한테 머그컵 하나씩 5,000원짜리 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5,000원짜리 초콜릿 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아유 초콜릿이 더 나아 보이는데 근데 초콜릿 받은 분들은 머그컵이 나아 보이는데 처음엔 이래요. 거의 90% 바꿔달라 그러세요. 근데 제가 1시간 이내로 강의가 끝나니까 그거 끝나면 바꿔드릴게요. 희망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1시간 정도 강의를 합니다. 강의 시작할 때 제가 머그컵 초콜릿 이렇게 드릴 때는 거의 90% 바꾸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지만 1시간 정도 있다가 제가 바꾸고 싶으면 바꾸시라고 하면 대략 20% 이하로 줄어듭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1시간 동안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가치가 증가한 거예요. 가치가 증가한 거예요. 나한테 있으면 이제 그게 또 떠나는 게 더 속상하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여기에 이제 만지기 시작하면 이제 방법도 없는 거예요. 이제 연이 닿았거든. 연이 닿았거든.
그래서 실제로요 굉장히 많은 그 능숙한 판매원들은 어떻게든 입어보게 하고 어떻게든 만지게 해요. 만지면, 만지면. 터치가 그만큼 사람한테 중요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런 함정들을 다 막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드렸죠. 미리 적어야 되는데 살 것만 적어놓는 게 아니라 걔네들의 가격도 적어놔야 돼요. 마음에 드는 물건을 만났어요. 한 10m 전방에. 그렇으면 가면서 뭐 해야 되느냐? 야, 저거 참 좋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건 내가 87,000원이면 산다. 내가 9만 원이면 안 산다. 이렇게 가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10만 원. 왜? 20만 원이었는데 50% 디스카운트해서. 그러면 감사하거든. 굉장히 막 백화점이 나한테 막 되게 자비를 베푸는 것 같고. 예. 그쵸? 그리고 손도 집어넣어야 돼요. 왜요? 만지잖아요. 실제로 그 물건에 대해서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정도도 더 만진 사람들이 올라가고요. 내가 얼마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그 말하는 그 금액도 더 올라가요. 만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우리가 거래를 안 하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손을 넣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딱 넣으면 뒤로 한 발자국 물러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 스스로에게 나 이거 안 살 거야. 혹은 나 이거 그렇게까지 비싼 돈 주고 가지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양판점에 계신 판매직 사원 한 분은 주머니에서 손을 빼기 위해서 물을 드리고, 그리고 티슈를 드리고 어떻게든 그분이 손을 꺼낼 수 있게 만들어준대요. 자, 이젠 돈을 좀 절약해야 될 필요도 있겠죠. 그렇죠? 좀 소중하게 다룰 필요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두 게임 중에 하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게임 A를 선택하시면 그냥 1억 원 받으시는 거고요. 게임 B를 선택하시면 80%의 확률로 1억 원, 그 다음에 15%의 확률로 5억 원, 꽝이 5%예요. 자, 그냥 한번 해볼까요? 나 A 하겠다, 나는. 네, 좋습니다. 네, 내리시고요. 난 B 하겠다. 네, 감사합니다. 내리시고요. 거의 반반씩 나오죠, 이렇게. 네. 자, 그런데요. B 하겠다고 하신 분은 그냥 손 그대로 좀 들고 잠시만 계셔주세요. 좀. 네. 요분들 중에 사실은 이게 게임이 아니라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는 연봉을 어떻게 받느냐 그 방식이 A와 B예요. 그럼 여전히 B 하시겠습니까? 난 그러면 A로 가겠다 라고 하시면 손 내려주세요. 네. 많이들 내리시잖아요. 왜 내리셨을 것 같으세요? 왜? 네. 그냥 주는 돈이 아닌 것 같아서요. 그치, 그냥 주는... 오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도박장에서 왜 칩 쓰는지 아세요? 내 돈이 아니라 도박장 돈으로 도박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거기서 자기도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도박하라 그러면은 100불도 베팅을 못 합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그런데 110불짜리 칩이 10개 아니라 100개라도 이거 되잖아, 쫙. 그렇죠? 왜? 이게 내 돈으로 하는 것 같지 않거든. 그러니까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닌 거는 얼마든지 모험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노력해서 버는 돈에 대해서는 변수나 위험을 조금도 가지기 싫잖아요. 소중하지. 지금 5억 원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자녀들한테 그냥 돈 아껴 써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은 내가 얼마나 땀 흘려 벌었는가를 알려주시는 게 더 좋아요. 땀 흘려서 번 돈이라면 이렇게 가겠죠. 모험을 안 하겠죠. 그래서 용돈을 줄 때 조금 더 그 전에 좀 은행에 가서 현금을 찾아오거나 아니면 수고스러운 심부름을 시키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만 돈을 아껴 쓰거든요. 내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혜롭게 만드는 방식이죠. 자, 그러면 이제 써야죠. 이제 불리고 나는 왜 이렇게 수익 내기 어려울까? 사실은 여기에 심리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 뉴욕의 택시기사 연구입니다. 뉴욕의 택시기사들의 운행 패턴을 분석하니까 되게 재밌는 패턴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연구가 왜 시작됐냐면 뉴욕에서 택시 잡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 뉴욕에서 택시 잡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이 뉴욕의 택시기사들께서 손님이 많은 날 이때는 영업을 빨리 끝냅니다. 근데 손님이 없는 날에는 늦게까지 일을 해요. 왜일까요? 자기 목표액이
손님이 많은 날은 일찍 달성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업을 빨리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놀거나 아니면 뭐 가족들이랑 밥 먹고. 근데 손님이 적은 날은 자기 목표액이 안 채워졌죠. 그러니까 택시기사들이 점점 더 많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손님들이 많은 날, 이런 날에는 오늘 좀 많이 일하자. 손님이 좀 없는 날은 아유 오늘은 많이 해도 잘 안 될 테니까 그냥 포기하고 일찍 들어가서 쉬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정확히 반대로 한 거예요. 네. 슬슬 이제 주식 투자와의 연관성이 지금 슬슬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A 주식은 20% 지금 수익이 났고 상승해서 B 주식은 20% 하락했어요. 자, 어느 걸 파시겠습니까? 네, 라고 하면 대부분 실제로 보면 A를 팔아요. 왜? 20% 수익이 났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계속해서 수익이 나는 건 놔둬야 돼요. 네. 근데 손실이 고통스러우니까 20% 손실이 난 주식을 오히려 못 파는 거죠. 현재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뭡니까? 장기적으로 더 보유할 만한 것들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꾸 하락하는 거는 이제 보유할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실을 그만큼 싫어한다. 뭐에 대해서 손실을 보는 걸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죠. 파는 순간 뭡니까? 내가 손실을 인정하는 순간 네, 확정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또 다른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있죠. 제대로 하는 데는 투자가 뭐냐. 네. 투기와 투자의 차이 어떻게 저희가 설명하느냐 그부터 말씀드릴게요. 투기와 투자는요. 도박과 게임과 비슷해요. 도박할 때는요. 게임할 때랑 뇌가 다르거든요. 도박할 때의 뇌를 보면 뇌를 거의 안 써요. 머리를 거의 안 써요. 다만 갑자기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보상중추, 즉 쾌감중추만 꽉 떠요. 언제겠습니까? 5광 떴을 때. 네. 그러니까 도박의 룰은 간단하잖아요. 네. 도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나절이 아니라 단 1시간도 안 돼서 대부분의 룰은 간단하니까 일단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도박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자면 2, 3일만 지나도 머리를 안 씁니다. 근데 게임을 할 때는 굉장히 뇌가 많이 활동해요. 왠지 아세요? 게임을 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속 하는 만큼 변화가 생기고 점수가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엄청 써요. 네, 게임을 할 때 보면 오히려 쾌감 중추는 별로 안 떠요. 활성화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뇌의 입장에서 보면 게임은 노동이에요. 상당한 노동이에요. 그래서 게임 자녀 있으신 분들은요, 아이가 게임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자 이제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 이런 뭐예요? 삽질 그만하고 곡괭이질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삽질을 계속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곡괭이질 다 하기 전에 쉬어야죠. 네. 한 번은 그런 부모님이 돼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이게 바로 투기와 투자의 차이예요. 투기는 머리를 안 쓰는 거예요. 오로지 수익률만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게임은 왜 재밌는 줄 아세요? 과정을 즐기기 때문이죠. 네.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샀는데 그 회사에 관심도 있고 신문 보면서 이런 신기술이 개발됐어? 오, 저기 CEO는 왜 이런 데 가고 있지? 왜 해외 출장을 이런 데 가지? 이러면 뭡니까? 그건 투자죠. 투자하게 되면 수익률이 떨어져도 나는 뭐가 남아요. 네. 게임을 했을 때 아주 스케일이 큰 게임이나 아니면 복잡한 게임을 하게 되면 게임에서 저도 뭐가 남아요? 기량이 남죠. 기량이라는 게 남고 재밌는 스토리들이 남아요. 우리들이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이 되죠. 바로 그렇게 무언가를 샀고 그 다음에 내가 지켜보는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게 내가 바로 투자를 해나가면서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알아간다는 거. 그게 바로 투기와 투자의 차이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나의 루틴까지 만들면 진짜 좋은 거예요. 저의 루틴 말씀드려볼게요. 저는요. 저를 불러서 강의를 들어주신 그 기업의 주식을 그날 강연료의 한 10% 정도 떼어서 그 회사 주식을 삽니다. 예. 왜냐면 심리학자 불러서 강의 들을 회사는 안 망한다예요. 예. 최소한 공부하는 회사잖아요. 교육하는 회사는 안 망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지난 15년 동안 해서 조금씩 산 겁니다. 네.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 매번 내가 조금씩 산다. 소액씩 정기적으로 투자한다. 말은 쉽지만 절대로 안 되잖아요.
저는 제가 하는 것에 뭐가 있느냐? if, then, when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f, 만약, then, 그렇다면 when, 언제. 루틴이라는 게 습관이잖아요. if와 when과 then이 다 있어야만 습관이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탈모 방지약을 2알씩 먹는 거예요. 진짜예요. 네. 슉 보면. 네. 근데 매번 잘 까먹고 잘 안 먹게 돼요. 그러면 if, when, then을 다 넣어야 돼요. 7시에 기상해서 이 닦고 난 다음에 물 마시면 이거 먹는다. 그러니까 언제 뭐뭐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한다. 이런 식으로 일주일만 하면 그게 뇌가 확실하게 루틴으로 저장해 놓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일에 한 번 헬스장 피트니스 센터를 갔다 와서 뉴스를 검색하고 난 다음에 10만 원치 주식을 산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죠. 정말 떨어졌을 때 산다. 근데 늘 경험하시죠? 떨어졌을 땐 돈이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패닉 계좌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패닉 계좌를. 그러니까 공황장 때 아니면 완전히 엉망인 장세일 때 쓰는 용도로 이거는 그 돈을 집어넣어 놓고 현금을 놓고 현금 계좌에 그냥 패닉장 계좌라고 이름을 붙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다른 목적으로 쓰는 돈은 그렇게 투자가 안 되거든요. 제가 2020년 3월 왜 우리 코로나 때 막 난리 났었죠. 한번 쫙 2000 밑으로도 한번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마침 그때 제 책에 인세 가 들어온 거예요. 인세가. 예. 그러니까 우연한 돈이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근데 하필이면 그날 저녁이 그 해 가장 주가가 떨어졌던 코로나 초창기에. 그거 딱 보고 오! 그러니까 뭡니까? 평상시에 제가 사고 싶었던 주식이 있었죠. 그게 다 반토막이 아니라 거의 3분의 1토막씩 나 있어요. 그래서 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네. 외국 연구자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들이 이러더라고요. 실제로 패닉장이 됐을 때 투자하는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돼. 대공황용 계좌. 네. 재밌는 건 이게 대공황이 아니면 돈을 못 뺀대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 사람이 우리 딸 결혼자금 500만 원, A은행, B은행,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 500만 원 붙여놓으면 되게 웃긴 건 둘 다 500만 원이죠. 근데 왠지 딸을 위해서는 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아들 대학 등록금은 여기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지금 요 은행 앞인데도 딸 위해서는 저 은행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계좌에 이름을 붙이면 거의 못합니다.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뭡니까? 패닉용 계좌 혹은 대공황용 계좌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평상시에 정말 그런 난리가 났을 때 외에는 돈을 안 쓰게 되어 있어요.